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서울의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이나 화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성묘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보죠.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인성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자 올해 초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의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인성능력 자격증까지 판치게 되면서 사교육만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인성교육이고 또 실효성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따루 씨와 나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성교육 예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 사람이 가지는 사고나 태도,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하죠. 두 분은 인성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나델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예절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예절이 인성 아무래도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제일 먼저 따지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뭐 예의가 바르는 거, 도덕하고 그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예절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아, 어느 정도 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자, 따루 씨는? 저는 또 도덕성, 인간성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윤리, 약간 철학적인 그러니까 영역으로 가자면 윤리, 논리 이런 것까지 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단어를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또 새롭네요. 네,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라 함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8가지 주제로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또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같은 인성교육들을 주로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떻게 배우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봤는데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인성교육이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특히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그 문화 자체에서 이제 그냥 습득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배우는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델 씨는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가족한테 배우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는 가족이랑 많이 지내기 때문에 뭐 사회에서도 뭐 배울 수 있지만 근데 가족에서 먼저 배우고 사회에서 쓰는 거 있고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은 학교죠. 학교는 이제 조가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어렸을 때 배워요. 한 2살, 3살 때 더 7살 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 배우니까 거의 대부분 가족한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성품이 좋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르신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라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그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받는다는 게 대부분인 건데 이 같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오게 된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인성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폭력이라든 이런 부분들 인성과도 관련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좀 계도 혹은 교육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온 건데 두 분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도덕관념이나 뭐 인성교육,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따루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예의, 예절, 뭐 이렇게 배려,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 이 진짜 생각이랑 실천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항상 느꼈던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달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표로 가는 길에 조금 비도덕적으로 해도 특히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괜찮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 있는 이 금전만능주의라고 하죠. 네. 이게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 착하게 살아라. 근데 부모들 다른 식으로 살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 아는 언니가 그 청담동에 어떤 그 학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상류층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뭐 그 아이들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냐 뭐 물어봤더니 일단은 뭐 개인 기사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냥 막 이렇게 데워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걸 갖고 있대요. 뭘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언니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할 땐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돈으로 해결해 줄 거다. 자기가 사고를 쳐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누가 가르쳐 주지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돈 이거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성의 뭐 폐해 이런 것들. 네, 나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그 한국 사람은 이 예절, 인간 교육에 많이 신경 써요. 그 예절이나 뭐 도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신경 쓰는데 근데 본인 아이만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에서 가면 공공장소잖아요. 그럼 의자도 모든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아이가 신부 신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도 자기 아이니까 괜찮다. 식단에서 아이가 돌아다니고 만지고 뭐 하고 하는 본인 아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남이면 야당치고. 그래서 본인 그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지만 본인 아이를만 그 좀 감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좀 안타까운 거. 외국인의 눈으로 약간 좀 자기 아이만 감싸고 다른 타인의 그 뭐 자식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네,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자신들의 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랑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절이 좀 약하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괜찮다고 느껴지시는지? 그러니까 되게 좀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 한해서는 정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해주고 정이 진짜 많긴 하는데 근데 특히 뭐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왔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들 내리고 싶은데 왜 말을 안 하고 그래 왜 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델 씨는요? 한번 질문 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지? 맨 처음에는 한국은 진짜 괜찮았어요. 맨 처음이라고 하면 몇 년도가 될까요? 제가 뭐 한 9년 됐으니까. 10년 전. 외국인도 올 때도 본인들도 한국끼리도 많이 배려가 있었는데 근데 요새는 부딪혀도 그냥 쉽지 않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뭐 외국인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나 뭐 그 사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지 지금 바빠서 그러는지 근데 뭐 길을 예를 들어서 천천히 올라갈 때 원래 오른쪽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길을 막고 그냥 네가 비키라고 그런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욕을 많이 쓰는 거. 옛날에 많이 진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란에 전화할 때마다 진짜 한국 사회가 너무 좋다. 많이 배웠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점점 지나니까 뭐 사회에서 바빠서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바꾸고 있어요. 배려가 좀
갈수록 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채워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최초라고 하죠. 근데 이처럼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제도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긍정적인 것은요. 일단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는 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교육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또 학교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도덕 시간에 그렇죠. 배우거나 도덕. 네네네. 윤리 그러니까 시간도 있었군요. 그거보다 더 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이제 입시화하겠다는 입시 그러니까 제도에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처음 드는 생각은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나? 이거 세계 최초 이런 법을 만드는 거 과연 자랑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하고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들어봤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뭐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저보다 이거 뭐 정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되냐, 사회가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일단은 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안 그래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위에서 좀 가르쳐줘가지고 일단은 좀 희망을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시도하는 거는 좋게 평가를 한다. 근데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나델 씨는 이런 그 제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뭐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겠죠. 인간은 모든 거 다 배워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가르쳐주면, 교육을 부모님이 먼저 받았으면,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인성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런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이 아까 방금 전에 따루 씨랑 이제 박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대학 입시에다가 이제 인성 평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인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란이나 핀란드에서도 대학 입시에 이런 인성 평가 항목이 있나요? 핀란드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사실 대학 입시 제도 여기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거기는 이제 대학교들이 그냥 알아서 그 학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과마다 그 시험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만약에 저는 한국학 공부했으니까 한국학 공부하고 싶으면 그거 관련한 전문적인 도서를 읽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평가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시험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켜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마다 다 점수를 줘요. 교감까지. 그리고 뭐 그 점수는 예를 들어서 출석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방에서 뭐 좀 애들이 좀 떠돌리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거는 다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이런 점수를 받으면 그 1년 터움이 끝나면 학교 그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그거는 제일 소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소중한 거 아니라 이거 잘하는 거. 왜냐면 공부 못한 거는 애들한테도 열심히 시키면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점수를 못 받으면 그럼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그거만 봐요. 아무리 대학에서도 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점수가 낮으면 이 학생은 아주 낮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보여주는 태도를 평가를 하다가 그 내역을 가지고서 대학 들어갈 때 재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기업체에서도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핀란드랑 얘기 조금 비교하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짜 뭐 학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인성은 제가 외워가지고 인성이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핀란드 인성 교육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핀란드 인성교육을 아주 특별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생각했을 때는요, 일주일에 1시간인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과목 이름이 조금 달라요. 핀란드는 국교가 있어가지고 종교 시간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거 이제 종교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국교가 기독교니까 국교에 대한 역사랑 거기 관련한 윤리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가치관 이런 거는 배우고요.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종교들 있죠. 아니면 또 철학에 대한 얘기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되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고민했던 거 예를 들자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 지금 빵집이 있어요. 지금 사진 잠깐 단대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빵 하나만 훔쳐가지고 되나?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이거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종교에 대한 맨 처음에는 아예 성적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철학하고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선택 과목이긴 한데요. 철학 하나는 그냥 무조건 필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성적 부여를 하진 않고요. 그냥 합격, 불합격 이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철학을 잘하는지 평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질 것인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란은 인성교육 어떻게? 솔직히 이란에서 그 인성교육도 학교에서 잘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란도 아무리 종교도 이슬람교니까 이슬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델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위에서 가면 뭐 모함메드나 뭐 알리 이런 이름이 또 나오는 거는 많은 나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의 생활을 다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겸손하는 거, 또 뭐 용서하는 거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뭘 훔칠 때는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은 물론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세상에서도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여러 교육을 주니까 그것도 이맘들이 와요. 이맘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걸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 그렇게 와서 물론 여자 학교는 저는 사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근데 여자 학교도 그리고 또 모스크바에서도 많이 해요, 솔직히. 근데 학교는 무조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있어요. 종교를 가르쳐 주면서 종교와 인성 교육도 가르치죠. 두 나라의 특징이네요.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교 종교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한다라는 거. 네, 그렇군요. 자, 인성 교육의 경우에 지금 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뭐 종교적으로도 인성 교육 하고 있다는 걸 두 나라에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밥상 예절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서로에 대한 배려도 배우게 되고 윗 어른에 대한 공경도 배우게 되고 하는데 핀란드나 이란에서 그럼 가정 내에서 교육하는 것 좀 독특한 거 있을까요? 핀란드는 어떤가요? 그거 사실 가정마다 달라요. 뭐 핀란드 가정교육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 밥 먹으면서 그런 거 제가 배웠던 거 이제 우유가 여기 있잖아요. 우유통 여기 있는데 우리 아빠가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빠가 저한테 예의 있게 이거 좀 우유 좀 줄래요? 뭐 이래 가지고 제가 줘야 되고요.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사실 영어 시간에도 저희가 Could you please pass the milk? 이런 거 이렇게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이렇게 부탁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게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행동을 하면 어차피 아이가 따라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또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웃긴 얘기는 하지만 좀 욕을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욕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워요. 애 앞에서는 모두 함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란의 가정교육은 어떤가요? 뭐 이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교육이 다 다르지만 근데 문화의 교육도 있어요. 문화로 따라가는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가족에서도 뭐 모든 이란에서도 그 대부분 아빠는 아니면 안 나오면 식사할 때 그 식사 안 해요. 늦어도 식사 안 해요. 우리 옛날에도 너무 지쳐가지고 뭐 2시인데 2시 반인데 이따가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식사할 때도 한국 문화에 비슷해요. 수초를 들지 않으면 식사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식사할 때는 한국은 좀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랐어요. 좀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빵구는 많이 하잖아요. 생리 현상에 대해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네. 밥상 앞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국에서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제 앞에서는 안 기던데요? 그래요? 다르죠. 여자라서 그런가? 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없어요. 어르신 앞에서. 내 다리 좀 이렇게 힘든다, 뭐 조금만 펴면 안 되는. 우리 여러 가지 예전 그 전통 예절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국이랑 약간 좀 비슷한. 어르신이 앉기 전에는 수저도 들면 안 되고, 또 어르신이 앉아도 수저 들기 전에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뭐 이 드라마는 일하는 인기 있는 거는 이 문화는 약간 좀 비슷하다고. 현대 문화는 약간 좀 바꿨지만 옛날의 드라마는 좀 많이 비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밥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르신 먼저로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재밌네요. 일하는 그런 밥상머리 교육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입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될지 의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새는 서점가에 가도 독하게 살아라, 독하게 살아라 이런 제목들은 많잖아요. 두 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을 만약 키우게 된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길러주고 싶은 어떤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로 씨부터?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아니 다른 사람이나 동물한테 누구한테 또 피해 안 준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저는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한국에서 안 키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너무 제가 물론 키우고는 싶은데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다들 학원 보내니까 저도 과연 학원 안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나태 씨요. 저도 만약에 생기면 어떤 일이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를 사람 좀 만들고 싶어요. 따로 씨처럼 혹시 타국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 저 한국에서 키워도 아마 좀 외국인 학교 보낼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한국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문화 교육도 하잖아요. 그 강의를 하는데 다문화 강의를 물론 제가 가는 시간이 2시간이지만 안 볼 수 있지만 근데 많은 그 애들한테 물어볼 때는 서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한국에서 사회가 그런 인식을 잘 안 받고. 잘 보시나 봐요. 왜냐면 그런 학교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 사람 연봉만큼 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보내요. 어떤 학교는 그래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요즘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 그로 인해서 인성에 대한 상실까지 가져오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